케이블TV VOD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삐맨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께 다양한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영화를 관람하시기 전에 알고 가시면 좋을 유익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케이블TV VOD에서도 이처럼 영화들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오늘은 국내에서는 2018년 9월에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 물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의 폐위 이후 중종은 조선의 11대 왕으로 추대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궐 내에는 중종을 왕으로 추대하였던 자들이 감춰두었던 칼을 드러내고 그를 다양한 방법으로 억누르려 했습니다. 임금이 부덕하면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는다였사옵니다. 어째 세상에 물개가 나타났겠습니까? 한양을 중심으로 궐 바깥에서는 중종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물개라는 역병이 돈다는 소문까지 나고 있는 상황. 중종은 먼 과거 자신을 목숨으로 지키던 충신 윤겸과 성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윤겸은 성안과 오래전 거두어들인 딸 윤명과 함께 시골에서 변변치 않은 사냥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산에 먹을 것도 없는데 한양 갑시다. 한양 가면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냐?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죽을 뻔한 그는 중종의 도움으로 시골로 도망올 수 있었는데요. 윤겸은 한양에서 자신을 찾아온 중종을 위해 다시 자신의 칼을 받들고 역병의 근원인 물개를 찾아 한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검 다시 들지 않겠나?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한양 주변의 산에서는 처참하게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체까지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물개가 나타났다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윤겸은 성안과 윤명과 함께 냉정하게 시신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죽은 이들의 몸은 물개라는 알 수 없는 생물의 짓이라기에는 사람에 의해 살해당한 것 같은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발견한 자가 누구인가? 하지만 그 와중에도 윤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 것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역병인 물개에 의해 나타난 흔적들이 소수의 시신들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루빨리 물개의 진위를 밝혀 민심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옵니다. 결국 물개의 실체가 그저 소문만은 아니라고 밝혀진 시점에서 윤겸은 더 이상의 사태를 막기 위해 수색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어렵게 징병한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던 윤겸 앞에 나타난 것은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인 척호갑사. 물개를 발견하면 신호탄을 쏘겠습니다. 이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윤겸을 따라온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죽여라. 그리고 그가 밝히는 놀라운 진실은 물개와 역병에 대한 소문은 중종을 폐위시키기 위한 이들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막을 물개 따윈 없었소이다. 영상의 사병을 도성에 들이기 위한 영상 대감의 수였을 뿐이요. 윤겸을 포획한 척호갑사의 우두머리 진용은 중종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활을 쏘게 되는데 물개가 실로 있단 말이냐? 그 뒤로 이들에게 다가오는 기괴한 존재. 이들은 누구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걸까요? 물개와 역병은 과연 중종을 몰아내기 위한 이들의 허상이었을지 진짜였을지 지금 영화 물개를 케이블TV VOD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물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판타지 영화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영화의 시작에도 조선 왕조실록 중종 22년에 실린 본문을 참고했다고 쓰여 있는데요. 올라온 공사를 살펴보니 인왕산에 흉악한 짐승이 나타나 사람을 해쳤다 하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이 생물체는 중종 6년, 중종 22년, 중종 25년, 중종 27년 그리고 중종의 다음 왕인 인종 1년에도 궐 내를 소란스럽게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 조선 왕조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 생명체는 제작자들에게 좋은 소재가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존재를 물개라는 판타지 괴물로 탄생시킨 것과 동시에 중종과 백성들을 허상의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관료들의 계략으로도 사용한 것입니다. 단지 배가 고파 물개를 보았다 거짓말을 한 것이냐? 보지는 못했지만 물개는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고 5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물개는 꽤 괜찮은 그래픽을 보여주며 실로 인간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충분해 보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후에 출연진들과 함께 한 앵글에 담기는 추격신과 전투신에서는 물개의 그래픽의 이질감과 어색함이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 선명하게 느껴지는 물개의 소리와 싸울 때의 효과음, 그리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톡톡히 그 효과를 보여준 배경음악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처럼 관객들이 흥미롭게 느낄 만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과 멋지게 구현해낸 물개의 모습과는 다르게 영화는 전반적으로 혹평을 면치 못했습니다. 일부 배우들의 안타까운 연기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작품들로 명품 연기를 선보였던 배우 김명민과 김인권은 조선 명탐정의 김민과 광해의 도부장의 반복이었다는 느낌만 주었는데요. 배우 박성웅의 척호갑사 우두머리 진용은 위협적이며 악당의 대장과 같은 느낌을 주긴 했지만 인물이 입체적으로 그려지지 못한 탓에 이유 없이 나쁜 캐릭터 정도로 그려졌습니다. 게다가 영화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인 중종배역의 배우 박희수는 중종이라는 인물이 영화 내에서 갖는 영향력이 낮고 폭넓은 감정 연기를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평가하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혹평을 받은 것은 영화의 개연성이 이야기의 후반부로 향할수록 파괴된다는 점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영화 초반에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죽은 사람들의 피부에 드러나 있는 이상현상이었습니다. 보부상으로부터 검출된 균을 장침으로 놓았습니다. 한식경만의 농부가 올라 제 반나절이 되기 전에 죽었사온데 이것은 어떤 역병보다도 전염성이 강한 것이옵니다. 이는 윤겸이 물개의 존재 가능성을 눈치챌 수 있었던 핵심적인 단서라는 점에서 관객들에게도 기억에 남을 만한 점인데요. 이후 물개가 척호갑사들에게 공격당하자 그들의 피부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두드러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영화 초중반에 걸쳐서 물개와의 접촉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들을 예시로 알려준 것인데요. 문제는 그게 후반부에 물개가 쏟아낸 침범벅을 뒤집어 쓴 윤명은 멀쩡했고 물개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할아버지는 물개의 진액을 바르면 역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진액을 발라요. 진액을 바르면 역병에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그 후반부에 물개를 포획한 척호갑사들은 포획한 물개의 체액에 맞아 즉사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물개는 판타지 영화라는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영화적으로 관객들이 허용해줄 수 있는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안타까운 영화로 판단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물개와 관련된 일부 이야기들은 영화를 시청하시기 전에 기억해두시면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시장에 오랜만에 찾아온 괴물 영화 물개인데요. 킬링타임용으로 적당한 스릴감과 사극 판타지라는 신선도를 갖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케이블 TV 보유들을 통해 영화 물개를 만나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삐맨의 무비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